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재생살 사주의 의미와 운명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재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재생살의 구조의 그 의미와 운명적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관과 평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관이나 평관은 다 나를 통제하는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관이나 평관을 이제 이렇게 잘 쓰면, 유용하게 쓰면, 이제 정관이나 평관은 이제 뭐냐면은 비겁을 제압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내가 정관이나 평관을 이렇게 유용하게 쓰면은 비겁을 제압하기 때문에 이 비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중생입니다. 중생.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어깨를 겨누고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겁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비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이 관성입니다. 정관이나 평관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관이나 평관을 유용하게 쓰면은 비겁을 제압하기 때문에 비겁이 정관이나 평관을 보면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비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가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관과 평관은 똑같이 비겁을 제하는 것이지만 이 정관과 평관은 그 에너지의 수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관보다는 평관이 더 에너지가 좀 크고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정관이 좀 평범한 것이라면은 평관은 좀 비상한 것이다. 그런 이제 정관의 그 사회적 명예나 혹은 지위보다는 평관이 더 큽니다. 그래서 평관을 쓰면은 더 똑똑하고 능력이 좋습니다. 제가 식상을 쓰는 사주는 이렇게 제가 앞으로 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제가 식상을 쓰는 사주들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성을 쓰는 사주는 나의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관사를 쓸 때는 관살은 뭐냐면은 비겁을 제압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이 센 놈들입니다. 관살은 그 잘 나가는 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회적으로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서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상 관을 잘 쓰는 사주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재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격을 타고났어요. 단지 물론 조건이 있겠죠. 사주 구조가 좋고 운이 좋아야 결실을 잘 이루겠죠. 그래서 이 정관은 평화시에 유용하게 쓰고 평관은 이렇게 비상시국에 더 능력을 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판정할 때는 정관보다도 평관이 그릇이 더 큽니다. 정관이 이웃집 아저씨 같다면 평관은 감히 상대하기 힘든 좀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재생관이든지 재생살이든지 간에 이것은 이 관살이 이제 재를 갖다가 이제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나 서로 이제 도와주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관이 이제 이렇게 이게 재가 관이나 살을 생하는 것도 있지만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재를 보호하는 것도 됩니다. 관이 재를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이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혹은 윗사람이 나를 갖다가 보호한다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생관의 의미와 재생살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은 재는 재물이니 재생관 한다는 것은 나의 재물로 관, 즉 명예를 만든다는 것이니 이렇게 이제 돈 주고 이렇게 학교를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돈 주고 내가 직장을 이제 얻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돈 주고 승진하는 것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재생관이나 재생살의 유형에 들어가게 되고 또 재생관을 잘하면 내가 이제 돈 주고 내가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혹은 승진이라든가 혹은 나의 사회적인 어떤 목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돈 써서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사람은 돈을 쓰고서 내가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돈 쓰고 명예를 못 얻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뭐냐면은 재생관을 잘하면 그 구조가 나한테 합당하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잘 쓰는 것이 되는 거고 소위 막말로 하면 돈질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생관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돈 쓰고도 망신상합니다. 그러니까 재생관 지금 돈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돈을 잘못 쓰게 되면은 돈도 잃고 또 명예도 잃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한 사람이나 다 돈을 씁니다. 그런데 당선된 사람은 돈을 썼지만 내가 명예를 얻은 거지만 낙선한 사람은 돈도 잃고 또 명예도 잃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생관을 잘 쓰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잘 소양하는 것이 되죠. 근데 재생관을 감당하지 못하면 돈 쓰고도 자기 뜻을 못 이루고 돈 잃고 망신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재생관과 재생살의 차이는 좋게 사용될 때는 재생관보다 재생살의 용도가 더 좋습니다. 나쁘게 사용되어질 때는 재생살이 더욱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관을 내가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으로 인해서 이제 관제가 생기게 되고 또 돈 벌수록 내가 몸이 안 좋아진다든가 또 처가 무섭다든가 또 직장 생활이 힘들고 고되다 혹은 아랫사람의 보필을 잘못 받아갖고 같이 망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세상살이가 이제 힘들어지고 관제와 질병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관은 평화시에 유용하게 쓰고 평관은 비상시에 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살을 굉장히 안 좋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인정사정 없이 극제하기 때문에 살은 무조건 충신이라 극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실전 임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관보다 더욱 명예가 날리고 부귀하게 됩니다. 요는 관이든 살이든 내가 감당하면 관사를 잘 쓰고 내가 관당을 잘 못하면은 관사를 제어하여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관사를 쓰게 되면 패망하고 망하게 빈천하게 됩니다. 즉 신이 약한데 제살이 왕하면 돈과 명예를 쫓다가 패망하고 관제가 생기며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충성하고 욕먹습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그리고 남자 밀어주다가 뼈골 빠져서 병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왕하면 살이 왕해서 내가 감당을 하기가 힘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상으로, 첫째는 식상으로 제사를 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둘째는 양인으로 합사를 하거나,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살인상생하거나. 이게 살을 다루는 법입니다. 첫째로는 식상으로 제사이나 합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양인으로 살을 합하는 방법이 있고, 살인상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따로 항목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생살의 그 구조로서의 명조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로는 이제 신이 왕한 사주로 재생사를 감당하는 사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을미, 기묘, 을류, 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주는 뭐예요? 묘월달에 난 을목이죠. 그래갖고 묘미 목구 해갖고 목이 왕한 사주다 이겁니다. 목이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이든 살이든 감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주가. 근데 사주를 보니까 여기 신금 7살이 있죠. 7살. 신금 7살도 7살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유근국을 이뤄갖고 7살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강하고 또 7살도 강하고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천간으로 구조볼 때는 재생살 하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처가 나의 뜻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잘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축년 23살 때 사시합격을 해갖고 사시합격을 해서 법관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 살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살을 갖다가 아주 잘 써먹은 사주다 이겁니다.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신, 병호, 임진 남자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살이죠, 살. 이 살을 재생살 하고 있는 사주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은 5월달에 난 병화로서 이런 사주를 양인격 그러는데 상당히 화가 왕합니다. 이제 화가 왕하다.
화가 왕한데 이렇게 재생살하고 신진수국으로 이렇게 살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가 살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살의 고난을 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교 총장을 한 바 있는 사다 이겁니다. 이렇게 재생살이라도 재생살을 내가 감당하고 쓸 수 있는 사주는 좀 큰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재생살인데도 그 재생살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자, 이민, 모인, 갑인, 남자입니다. 이 사주는 인월달에 태어나서 간목에 투철하고 살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살을 생하는 사주입니다. 근데 나를 도와주는 것은 요게 인중병화 요 지장간에 숨어 있으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니까 재생살이 너무 강하고 또 상대적으로 내 몸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 약한 이런 사주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한 사주는 뭐냐면은 좀 겁이 좀 많습니다. 겁이. 여자 사주가 만약 이렇다는데면 이 사람은 결혼을 못해요. 왜 그러냐? 아주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자를 보면은 만약 여자라면 말씀하는 겁니다. 남자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관살이 사주에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바람을 핀다 혹은 뭐 여자를 이 남자를 많이 사귄다 이런 용법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주는 우리가 보통 여자를 만나도 이 악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처. 악처라는 게 뭐냐면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여자의 기질이 강한 그런 여자도 있지만서도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놓이냐에 따라서 성질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이면 성질이 좀 좋아지고 좀 안 좋은 환경이면 성질이 아주 나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겪어봤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악처를 만난다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서도 악처를 만들 수 있는 또 자기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리고 이런 사주는 이제 운세상으로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흘러가죠. 운이 화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운이 좋다 하더라도 이 구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 사주에는 비병정화 화가 잘 뜨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임수가 이렇게 있어갖고 수국화를 하기 때문에 이 병정화 화를 잘 활용을 좀 못하죠. 이런 사주들이. 그리고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이 처와 코드가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왜냐하면 이 무토라는 나는 뭐냐면 나를 생해주는 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화가. 그런데 뭐예요? 이건 처 아닙니까? 처. 처는 뭐냐면은 이 내가 좋아하는 화를 꺼버리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목을 만들어내잖아요. 수생목으로. 그러니까 코드가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 여보 나 추우니까는 보일러 좀 켜줘 그러면 이 처가 뭐라 그러냐면 덥다고 알았어 보일러 끌게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 저와 코드가 맞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살아가는 게 힘들죠 이게.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또 결혼하기가 상당히 원래는 힘듭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런 남자들 결혼 못해요. 옛날에는 그냥 나이만 되면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엮어줘 갖고 결혼을 하는 경우는 몰라도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보는 눈이 까다로워요. 여자를 까다롭다 이게. 왜냐하면은 과연 이 여자가 나를 갖다가 잘 보필할 수 있나 이렇게 된 구조기 때문에 이게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 보는 눈이 까다롭고 또 여자를 잘 못 믿어요. 나를 극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재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사주가 여자라도 그래요. 여자라도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거 또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남자 아닌가 이래서 여자도 결혼하기가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처가 사업을 해도 안 좋습니다. 재를 많이 만들어내면은 살을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의 부인이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의 부인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본인이 사업해도 망하고 왜냐면 재생살이기 때문에 재가 뭐냐면은 내가 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가 도리어 살을 생하니 사업하면 관제나 부도가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이 남자는 뭐냐면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들어가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애 낳기 전에는 이 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부담스러웠는데 애까지 낳으면 애하고 처하고 합세해서 나를 극하는 형상이니까는 집에 잘 정이 안 붙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자식 낳으면 여자가 이제 싫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힘든 일, 이런 어려운 일, 3D라고 그러죠, 3D. 힘들거나 어렵거나 혹은 지저분한 일, 이런 일에 종사하기가 쉽고 또 이런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갖고 윗사람한테 야단을 맞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살을 제압하는 데는 이제 뭐냐면은 인성보다도 사실상은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이 살을 제압하는 데는. 근데 금을 제압하려면 여기 수가 또 떠갖고 제대로 금을 제압을 못해요. 금생수 생할 게 있으면 생하는 걸로 먼저 가기 때문에 이 구조가 나쁘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주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재생살에 있어서의 나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